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성별가대 증오와 혐오로도 이어지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젠더 갈등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젠더 갈등 이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최근에 이 젠더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시발점이 됐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2016년도 5월에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역 살인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사실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런 남성에게 무참하게 살해됐던 그런 맞습니다.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사람들이 여성 혐오 범죄라고 규정을 하면서 사실 젠더 폭력이 이슈화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지현 검사라든지 또는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폭로를 하고 미투 예. 현상이 막 촉발됐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 이수역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여성 일행 2명이 맥주집에서 한 커플과 말싸움을 했는데 그 커플은 나가고 그다음에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남성 일행들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갔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제 그 여성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걸 올렸어요. 이수역 폭행 사건, 남자 넷이 여자 둘을 폭행해서 병원에 입원 네. 중 이런 그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네. 동시에 이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 등을 올려서 실시간으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고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해당 사건은 사실 남녀간의 이제 성 대결로 이 초점이 모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예.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한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대림동 여경 사건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일종의 여경 무용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네. 제기됐었는데요. 주로 이제 여성이 소수인 직업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군인, 소방관 이런데 직업군에서 여성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각의 시각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제 남성들이 사실 소수인 간호사라든지 보육교사 같은 직업군에서는 남성들을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타나서 사실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지 설왕설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이런 특정 성에 대한 어떤 편향된 반응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예. 사실 말씀하신 대림동 여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구로동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이 대응을 적절하게 했다 이런 해명을 발표했는데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이런 젠더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유독 첨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통계 자료가 있다고요. 조사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실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타파크로스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언론 기사라든지 뭐 SNS 그리고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이런 그 빅데이터 예.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 약 5,400만 건을 분석해 봤을 때 성별 갈등에 관한 그 자료가 무려 73.6%입니다. 정말 많네요. 네.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많이 아는 정치 갈등 같은 경우는 15.4%, 그리고 세대 갈등도 5.5%, 그리고 직장 내 갈등도 5.5%인데 네. 유독 성별 간의 갈등이 70%를 넘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핫한 이슈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통계로도 나타나니까 더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젠더 갈등이 2030 세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에 YTN의 의뢰를 받아서 성인 대상으로 한 500명 이상, 501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요. 여성 폭력 방지법이 있잖아요. 이걸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은 20대 여성의 찬성률이 91.5%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20대 남성의 찬성률은 26.2%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군요. 네, 30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75.2%가 찬성한데 반해서 남성은 32.3%의 찬성에 그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남녀 간의 이게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 여성폭력 방지법 이것은 사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거쳐서 학교에서도 여성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법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정말 이 통계만 봐도 젠더 간의 이슈에 있어서 성별 간 얼마나 다른 생각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젠더 갈등의 심리, 특히나 이렇게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특히 젊은 세대가 성평등, 성차별 이런 것들에 유독 예민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작년 세대 같으면 뭐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되게 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요즘은 특히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댓글 달고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세대의 특성도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난이라든지 또는 군대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기성세대 남자들보다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박탈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저 사실 여성을 타겟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범죄 범죄들에 같은 거요. 대해서 예. 사실 두렵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되게 교육이 많이 되고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둘 간의 서로 의견차가 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젠더 갈등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양극단에 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베와 워마드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자, 본인의 활동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그런 혐오하는 것을 거침없이 내뱉고 이러면서 젠더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심화되는 요소가 있겠죠. 예. 실제로 상당히 극단적인 의사라든지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되니까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그 일베는 일간 베스트죠. 거기서는 여성 혐오라든지 장애인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또 극우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네. 워마드는 남성 혐오 그리고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2월 같은 경우에 일베에 그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서 사실 그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제로 항소심에서 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예. 2018년 11월에는 여성 몰카 사건이 대두되면서 관련되었던 일베 회원 1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고요. 반면에 워마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5월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 그게 생겨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위자료를 줘라 이렇게 지금 선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또한 2018년 7월에는 소위 낙태 인증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 그 태아를 훼손한 사진 같은 게 올라왔었거든요. 물론 거짓이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데요.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 젠더 감수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더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극단적인 커뮤니티의 일부 행동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이렇게 젠더 갈등이 계속 심화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되고 과도하게 비난하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듣질 않게 되죠. 네. 그리고 다른 성은 필요 없어. 남자 필요 없어. 여자 필요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용론까지 갈 가는군요. 수도 있다고 예. 생각되고요. 또 지금 보지만 극단적인 것들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향한 상대성을 향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걸로 치달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뭐 한순간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이런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이나 다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성을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이런 거 예. 또는 한쪽 성은 맞고 다른 쪽 성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네. 이런 예.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성을 굴복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남녀 이전에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 생각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성인지 감수성 말씀하셨지만 네. 서로 상대성을 존중하는 것들을 보고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성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보여준다면 배려하고요. 예, 그럼 자식도 자연하게 그렇게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 하나의 부모가 자식이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론과 방송도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시지만 어떤 일부 언론, 황색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극적이고 서로 이렇게 보면은 화가 나게끔 이렇게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젠더 갈등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상대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혐오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젠더 감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와 동시에 서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태도 네.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40%가 우리가 오늘 다룬 젠더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만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이런 관심을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언론의 역할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